안녕하세요. 파이코리안입니다. 오늘은 파이코인, 파이 네트워크 노드 프로그램 설치 방법을 함께 해볼 건데요. 컴퓨터에 노드를 설치하면 파이 네트워크에 더 깊게 참여할 수 있어서 파이에도 도움이 되고 파이코인 채굴에도 훨씬 유리해져서 본인한테도 도움이 되니 일석이조죠. 파이코인 상장 소식이 올해 말로 들려오고 있죠. 올해 말이나 말이 오고 가고 있던데 통관다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은 큰 도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치하려고 막상 해보니 컴퓨터도 어려운데 노드 프로그램 설치까지 하려니까 복잡하고 어려움이 많으시죠. 내가 오늘 천천히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천천히 따라해 보시고요. 안 되시면은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일일이 모두 답변 드리며 천천히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노드 프로그램 설치 후에 컴퓨터 세팅하는 꿀팁까지 여러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농담 아니고 진짜입니다. 노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컴퓨터 세팅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꼭 들어보시고요. 이런 세팅 꿀팁은 어디 가도 얘기 잘 안 해주니까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고요.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지금 바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밑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 하셨으면 자, 이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영상 밑에 제가 설명란에다가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 주소를 올려놨어요. 링크를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세 가지를 올려놨을 텐데 하나씩 다 눌러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자, 마우스로 쭉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드래그라고 하면은 마우스로 왼쪽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동을 쭉 하시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주소가 선택이 돼요. 지금 선택이 되었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으로 우클릭을 해주시면은 복사가 있어요. 복사를 눌러주신 다음에 인터넷 창 구글도 있을 테고 엣지도 있으실 거예요. 엣지를 누르셔도 되시고 아니면 크롬을 찾으셔도 됩니다. 둘 중에 어떤 거든 상관이 없고요. 둘 중에 편하신 거에다가 마우스 오른쪽을 다시 누르셔서 붙여넣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붙여넣기 누르셨죠?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끌게요. 요 창을 크게 해보겠습니다. 최대화가 있죠. 최대화 누르셔서 창을 크게 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WSL을 다운을 받을 거예요. WSL을 이렇게 조금 올리시면은 4단계 리눅스 커널 업데이트 패키지 다운로드라고 해서 x64 머신용 최신 WSL2 리눅스 커널 업데이트 패키지 여기 있습니다. 똑같이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요 그림 찾으시고요. 밑에는 5단계, 위에는 4단계, 그 위로 가면 3단계가 있는데 4단계에서 x64 머신용 최신 WSL2 리눅스 커널 업데이트 패키지 라고 되어 있는 요걸 찾으시면 되고요. 찾으셨으면은 얘를 클릭해 줍니다. 마우스 왼쪽으로 눌러주시면 되고요. 클릭을 하면은 지금처럼 다운을 받을 거예요. 다운을 받고 있습니다. 다운을 받는 동안 이 인터넷 창을 잠시 옆으로 밀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파이노드 앱을 다운받을 거예요. 파이노드 앱을 똑같이 왼쪽 마우스로 쭉 클릭해서 옆으로 쭉 당길 거예요. 이동시켜가지고 똑같이 node.mine 파일.com 해서 선택이 됐죠.
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으로 우클릭을 하셔서 복사 누르시고 다시 인터넷 창으로 가셔서 여기 보시면 플러스라고 되어 있어요.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누르셔서 여기 주소창에 또 하나 뜨죠. 이 주소창에다가 마우스 오른쪽으로 이 커서 깜빡깜빡 하는 부분에다가 커서를 갖다 대시고 마우스를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셔서 붙여넣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붙여넣기를 누르시면은 복사가 되었죠. 이 상태에서 키보드로 엔터 누르시면은 한국어로 번역하시겠습니까? 하는데 번역하셔도 되고 안 하시고 X 누르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저는 번역 눌렀고요. 그러면 다운로드 노드라고 있을 거예요. 화면에 조금만 띄워볼게요. 이게 안 켜지네요. 다운로드 노드라고 있는데 다운로드 노드를 눌러보실게요. 주황 색깔로 된 다운로드 노드 누르시면은 여기 이제 아래 보시면 맥과 윈도우 버전이 있는데 윈도우 버전을 다들 쓰고 계실 테니까 이 윈도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눌러주실게요. 윈도우를 누르시면은 아까 WSL 다운받고 하이 네트워크 지금 다운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도커를 다운받을 건데요. 도커도 끝에서부터 마우스 왼쪽을 해서 쭉 당기셔도 되시고 앞에서부터 H부터 잡고서는 마우스 왼쪽 잡고 쭉 당기셔도 되세요. 상관없고요. 이렇게 쭉 선택을 시킨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으로 눌러셔서 복사 누르실 거예요. 복사를 누른 다음에 인터넷 창을 선택하시고 여기에 또 더하기가 하나 또 있죠. 또 더하기를 또 눌러주실 거예요. 누르신 다음에 이 마우스 커서가 깜빡깜빡 하는 곳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셔서 붙여넣기 누르실 거예요. 붙여넣기 누르시고 여기서 또 엔터를 누르실 거예요. 여기서 또 번역하기 있을 텐데 번역하셔도 되고 X 누르셔도 되세요. 이번에는 저는 X를 한번 눌러볼게요. X를 누르고요. 이번에는 화면을 조금 튀어볼게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화면을 조금 튀어보면은 현재 2024년 10월 30일 최근 업데이트된 최신 버전이 4.35.1이에요. 이 버전을 다운받아서 쓰셔도 되시고요. 이거를 다운받아서 쓰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윈도우라고 되어 있는 파란색으로 윈도우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그냥 클릭하셔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4.30을 많이 추천드리고 있어요. 4.30을 추천드리고 있다 보니까 도커 4.30을 어떻게 다운받냐 하면 오른쪽에 보시면 4.35.1, 4.35.0, 4.34.3, 4.34.2, 4.34.1 차례대로 쭉 있어요. 그러면 옆에 스크롤을 조금씩 밑으로 내려보면은 4.30이 나올 때까지 쭉 내려보실게요. 내려보면은 여기 4.30.0이라고 쓰여 있죠. 이 부분을 마우스 왼쪽으로 눌러주시면 4.30 다운로드 도커 데스크탑이라고 이렇게 뜨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윈도우라고 쓰여있는 파란색 부분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다운이 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35 다운받으셔도 되시고 4.30을 다운받으셔도 되세요. 어떤 버전이든 상관은 없는데 제가 4.30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버전들에 비해서 컴퓨터 리소스도 덜 잡아먹고 안정화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버전을 쓰는 거고요. 다른 분들은 다른 버전을 써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단 4.28 이상은 써주셔야 되세요. 4.28 아래 버전을 다운받아서 쓰시면 로드를 돌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업데이트되고 나서 현재로서는 4.28 이상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꼭 4.28 이상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걸로 아니면 주변에서 좋다고 하는 걸로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개 다 다운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인터넷 창을 이제 꺼주실게요. 인터넷 창을 꺼주시고요.
이 메모장이나 아니면 제 영상에서 복사 붙여넣기 했던 것도 이제 필요 없습니다. 꺼지시고요. 그러면 다운받은 게 어디 있나 봐야 되는데, 우선 지금 내 문서도 없고 내 컴퓨터도 없죠. 요거는 나중에 맨 마지막에 제가 알려드려서 나오게끔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밑에 보시면은 폴더 표시가 하나 있으실 거예요. 폴더 표시가 있고 아니면 휴지통도 있고 아무거나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파일이 뜨면은 다운로드라는 폴더가 보이실 거예요. 다운로드라고 화살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요거를 누르시면은 아까 다운받은 것들이 다 있어요. 도커 다운받은 거, 파일 다운받은 거, WSL 다운받은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WSL 다운받은 거부터 눌러보시죠. WSL은 제 윈도우 서브 시스템 for 리눅스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리눅스 시스템을 윈도우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파일 네트워크는 이제 리눅스 시스템인데 저희가 윈도우 화면에서 봐야 하니까 윈도우 화면에서 파일 노드를 돌리기 위해서 그 중간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생소하고 걱정이 되시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걸 컴퓨터에 깔아도 되나 하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파일 노드 외에도 리눅스와 윈도우를 이어주는 역할로서 다른 프로그램에도 많이 쓰고 있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설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다운받은 걸 WSL 업데이트라고 쓰여있는 걸 마우스로 2번 빠르게 더블 클릭을 해주실 거예요.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은 This update only application machine에 이렇게 멘트가 뜹니다. 뜨면 OK를 누르시고 Finish를 누르실 거예요. 누르시는 상태에서 도커를 이제 도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노드 설치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파일 노드는 도커 환경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도커 선택 사양 설치가 꼭 필수적이고요. 이 도커를 더블 클릭을 해주시기 빠르게 마우스 왼쪽을 2번 클릭해 주시면 조금 기다리실게요. 2번 클릭을 하면 조금 기다리면은 이렇게 허용하겠습니까 해서 멘트가 떠요. 이때 얘를 눌러주시면 돼요. 설치하는 걸 허용하겠냐 5분 문구예요. 아니오를 누르면은 되돌아갑니다. 얘를 눌러서 진행을 해주세요. 얘를 누르시고요. 그러면 얘를 누르고 잠깐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시면 이제 인스톨 되는 프로그램의 모습이 뜹니다. 이 모습이 뜨면은 잠시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처럼 하얗게 땅에 뜨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밑에 OK라고 체크 표시 2개 있고 OK라고 표시가 뜨는 분도 계실 거예요. OK가 보이는 분들은 체크박스 보이지 마시고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OK를 누르시면 되고 저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하얗게만 떠있고 아무 표시가 없다 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OK가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 있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고 마우스를 그냥 눌러주시면 되세요. 마우스로 여기저기 상관없으니까 몇 번씩 눌러보시면 됩니다. 눌러서 설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설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설치가 되는 것이 꼭 여기를 눌러주시면 설치가 됩니다. 이게 화면이 뜰 때가 있고 안 뜰 때가 있더라고요. 문제 걱정 없으니까 이 도커 부분에 이렇게 하얗게 아무 멘트도 뜨지 않는 분들은 오른쪽 하단 이 부분에 OK가
OK가 보이시는 분들은 OK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OK나 아무 표시가 없는 분들은 요 오른쪽 하단 모서리를 눌러주시면 되세요. 바짝 가까이 누르실 필요 없고 그냥 적당히 오른쪽 하단 부분에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신 다음에 약 5분에서 한 10분 정도 기다려 주실 거예요. 저희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 영상을 조금만 앞으로 빨리 옮기겠습니다. 앞으로 빨리 당겨서 기다리시는 시간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자, 기다리시고 나면은 여기에 도커 데스크탑 해가지고 이렇게 화살표 있는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설치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인스톨 도커 되고 있는 거는 꺼주시고요. 꺼주신 다음에 도커가 설치가 됐기 때문에 컴퓨터를 재부팅을 한번 하시셔야 되는데요. 재부팅 하는 방법은 왼쪽 밑에 이 윈도우 로고 표시 있는 부분을 누르셔서 환원 표시를 한 번 더 마우스로 갖다 대시고 누르시면은 다시 시작이 나옵니다. 다시 시작을 한번 눌러주실게요. 다시 시작을 누르시면은 윈도우가 껐다가 켜집니다. 네, 지금 윈도우가 켜졌고요. 윈도우가 막 켜진 상태입니다. 윈도우가 켜져서 도커가 됐고요. 그러면 이렇게 도커가 저절로 실행해서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Accept 한번 눌러주시고요. Accept를 눌러주신 다음에 조금 기다리시면은 그 창이 뜰 거예요. 이렇게 도커 창이 또 뜨면은 여기서 다른 거 눌러주실 필요 없이 Finish 한번 눌러주실게요. Finish를 한번 눌러주시고 기다리시면은 이 앱을 허용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나오는데 이 멘트가 나올 때마다 예 눌러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를 눌러주실게요. 예 누르시고 이런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sign up, 로그인 하라는 얘기인데 로그인 하실 필요 없으세요. continue without sign in 로그인 없이 계속 진행하겠다라는 뜻인 continue without sign in 아래 조그맣게 파란색으로 글씨 되어 있는 거 누르시면 되세요.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해 주시고 그러면 또 이런 멘트가 나오는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밑에 스킵 눌러주시면 되세요. 파란색으로 스킵 되어 있는 이 부분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도커가 이 상태에서 있을 겁니다. 왜 도커 설치했는데 실행이 안 되냐고 하실 수 있어요. 실행이 안 되냐고 하실 수 있는데 조금 기다리시면은 이렇게 스타팅 해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얘를 옆으로 조금 밀어 두시고요. 그 다음 걸 진행하기 위해서 이 영상 밑에 그 다운로드 받는 링크 말고 이제 영어로 쓰여있는 두 줄이 있을 거예요. 이 두 줄을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릴게요. 왼쪽 하단에 윈도우 로고 표시 아까 요거 눌러서 시스템 대시작 눌렀었잖아요. 지금은 윈도우 로고 표시 있는 데다가 마우스 왼쪽을 클릭하지 마시고 오른쪽을 클릭하시면은 윈도우 파워쉘 관리자라고 쓰여있는 게 있어요. 윈도우 파워쉘 그냥이 있고 관리자라고 쓰여있는 게 있는데 관리자라고 쓰여있는 걸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허용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세요. 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영상 밑에 쓰여있는 첫 번째 영어 빈 거 있죠. 위랑 아래랑 똑같은데 위에 게 조금 더 길어요. 긴 거를 마우스 왼쪽으로 쭉 이동시켜서 전체를 영어 조금이라도 빼먹으시면 안 돼요. D부터 T까지 전부 다 파란색으로 잘 선택됐는지 확인하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셔서 복사 누르실 거예요. 복사 눌러서 아까 보신 이 파워쉘 관리자
이 열린 파워쉘 관리자에다가 대고 마우스 용 커서가 깜빡깜빡하죠. 이 커서가 깜빡하는 곳에다가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은 저절로 복사가 됩니다. 붙여넣기 하실 필요 없이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은 저절로 복사가 돼요.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주시기에 그러면은 작업을 완료했다라는 멘트가 뜹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글씨 좀 짧은 영어 있죠. 이 짧은 영어를 E부터 B까지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잘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으로 누르셔서 복사 누르시면 되세요. 복사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 마우스 또 갖다 대면 깜빡깜빡하죠. 여기다가 대고 깜빡깜빡 하는 곳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두시고 마우스 오른쪽 우클릭을 딱 눌러주시면 그대로 붙여넣기가 돼요. 영 똑같이 붙여넣기가 됐죠. 이 상태에서 엔터만 쳐주시면 됩니다. 엔터 쳐주시면은 작업을 완료했다라는 멘트가 뜹니다. 두 개 다 작업을 완료했다라는 멘트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작업이 완료됐다는 멘트가 없으면 컴퓨터 메인보드에 가상화가 안 됐다라는 거니까 그 점은 참고하셔서 CPU 가상화부터 먼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바이오스에서 하는 건데 추후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두 개 다 완료된 걸 확인하고 이 창을 이제 꺼주시면 됩니다. 이 창을 끄시고 이 메모장도 저는 이제 다 썼으니까 끄겠습니다. 끄고 아까 다운로드 받았다 WSL을 실행을 할 건데 아까처럼 밑에 있는 이 폴더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휴지통 같은 걸 누르셔도 됩니다. 눌렀을 때 옆에 뜨는 다운로드 화살표 있는 이 다운로드를 누르시면은 아까 다운받은 것들이 다 있는데요. 이 다운받았던 것 중에 WSL 업데이트 아까 윈도우 서브 시스템 리눅스라고 설명드렸다. 첫 번째 설명드렸던 이거를 다시 한번 더블 클릭을 해주실 거예요.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생긴 모양에 뜨면서 넥스트라고 나와요. 그러면 넥스트 눌러주시고 그러면 사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떠요. 이때 얘를 눌러주시고 설치를 한 다음에 피니쉬라고 뜹니다. 피니쉬도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 파일을 끄시고 윈도우를 다시 한번 껐다 킬 거예요. 왼쪽 로고를 눌러서 선언 버튼을 누른 다음에 다시 시작을 눌러주실게요. 다시 시작을 누르시면은 컴퓨터가 다시 한번 껐다 켜집니다. 자, 이제 컴퓨터가 켜졌고요. 이 상태에서 컴퓨터가 켜진 상태에서 아까 이제 휴지통 다시 한번 휴지통을 눌러 보실게요. 휴지통을 누르셔서 옆에 다운로드 화살표 있는 다운로드 부분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다운로드 있는 부분을 누르셔서 지금 도커 설치 완료됐고요. WSL 설치 완료됐습니다. 이제 파일만 설치를 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파일 네트워크 셋업 이것을 더블 클릭을 해주실게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 거의 끝나가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됩니다.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러면 파일가 설치가 되면서 이렇게 바탕화면이 생기고 창도 이런 창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제 컴퓨터랑 핸드폰이랑 연동을 해야 되는데 연동을 하기에 앞서서 이 창 꺼주시고요. 이제 도커를 한번 켜볼게요. 도커를 더블 클릭을 해서 조금 기다리시면 도커가 켜지게 됩니다. 도커가 이렇게 켜졌죠. 도커가 켜놓은 상태에서 이제 파일 창에서 로그인을 할 건데 핸드폰과 컴퓨터를 연동해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설치는 다 끝났고 이제 컴퓨터랑 내 핸드폰이랑 연동을 해야 되는데 연동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컴퓨터에서 먼저 이 창에서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로그인을 눌렀을 때 때는 KS7YG6TY라는 이 영문 숫자가 떠 있어요. 이게 인증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인증 번호를 핸드폰에다가 넣어 주셔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넣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진으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핸드폰의 모습이에요. 핸드폰에서 파이 앱을 키시면은 이 메인 화면이 나오실 텐데 메인 화면에서 왼쪽 상단에 있는 상단을 눌러주실 거예요. 저는 이제 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려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옆에 컴퓨터 옆에 핸드폰 이 컴퓨터 노드 컴퓨터와 연동시킬 핸드폰에서 파이 어플을 한번 켜주시고요. 매일 그 채굴 버튼 하루에 한번 누르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앱을 키신 다음에 왼쪽 상단에 선 3개 있죠. 상선 부분을 손으로 한번 터치해 주실게요. 터치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메뉴가 나올 거예요. 메뉴가 이렇게 나오는데 메뉴 중에 중간쯤에 한글로 노드라고 쓰여있는 이 노드라고 쓰여있는 부분을 손으로 또 한번 터치를 해주시면은 이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이 나오는데 이 로그인 코드 이 빈칸 하얀색 빈칸 있는 부분에다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AS7YG6TY 이 문구를 넣어주실게요. AS7YG6TY 이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주시면은 이러한 모습이 돼요. 지금 화면에서 KS7YG6TY 라는 문구가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가면은 계속 진행하기 한번 눌러주시면 되세요. 계속 진행하기를 한번 눌러주실 수 있으세요. 계속 진행하기를 누르신 다음에 해서 제출을 하면은 이렇게 로드 닫기가 나옵니다. 이제 핸드폰에서는 돌아가기가 이 밑에 있을 거예요. 돌아가기 파란 색깔로 있을 텐데 그걸 눌러주시면은 이제 핸드폰은 메인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핸드폰은 이제 잠시 옆에다가 치워두시고 이제 컴퓨터에서 이 보신 상태에서 닫기 한번 눌러주실게요. 닫기를 눌러주시고 여기 오른쪽에 노드라고 있습니다. 노드라고 있는데 노드를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은 설문조사 하는 문구가 나옵니다. 등록도 하고 설문조사 하는 내용인데 apply 한번 눌러주시고요. 첫 번째 이제 컴퓨터 노드를 내 주력 컴퓨터로 쓰는지 여분의 컴퓨터로 노드를 돌릴 건지를 물어보는 건데 꼭 여분의 컴퓨터로 노드를 돌린다는 걸 선택하시면 돼요. 나는 노드를 노드 전용으로만 쓸 거기 때문에 내 스페어 컴퓨터, 여분의 컴퓨터로 노드를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컴퓨터의 종류는 데스크탑이신 분들은 데스크탑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운영체제는 윈도우를 선택하시면 되세요. 윈도우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Azure 이 인터넷이 잘 연결된 걸 보는 겁니다. Yes 눌러주시고 Yes 눌러주시고 그 다음 24시간 주 7일 항상 잘 켜놓겠다는 얘기입니다. 24시간 7일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밑에 이제 컨트리 나라를 묻는 건데 나라도 프로를 좀 밑으로 내리셔서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를 선택하시면 돼요. 위에 있는 코리아 아닙니다. 밑에 있는 코리아 리퍼블릭을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요거를 눌러주시고 코리아 리퍼블릭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밑에 마지막은 yes, SAP 가급적 빠르게 하겠다라는 거죠. 자, 선택한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코리아 컴퓨터
데스크탑, 그 다음에 윈도우, 그 다음에 yes, 24시간 7일, 나라 선택하고 yes, SAP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출을 눌러주시면은 설문조사가 제출되었습니다. 완료하기가 있습니다. 완료하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노드를 다시 한번 눌러주실 거고요. 노드를 눌러주시고 Continue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노드 스위치가 꺼져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포트를 먼저 켜볼 건데요. 포트를 체크하기 전에 부퍼의 방화벽과 파이노드 프로그램의 방화벽을 먼저 열어줄 거예요. 컴퓨터 방화벽에서 닫고 있는 건데 이 윈도우 검색 화면 돋보기 있는 부분에다가 방화벽이라고 치시면 되고요. 방화벽. 그럼 방화벽 상태 확인이 나옵니다. 방화벽 상태 확인을 눌러주시고 방화벽 상태 확인해서 보급 설정이 있어요. 보급 설정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창이 하나 뜹니다. 창이 뜨는데 인바운드 규칙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인바운드 규칙에서 새 규칙이라고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천천히 하면 인바운드 규칙을 누르고 새 규칙을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요. 프로그램 포트 여러가지 있는데 포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포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다음을 눌러주시고 여기 다른 거는 선택을 하실 필요 없고 이 상태에서 31,400 아래 눌러보시고 31,409 31,400부터 31,409까지를 의미하는 띄어쓰기 없이 31,400 31,409를 넣어주시면 되세요. 이 상태에서 다음을 눌러주실 거고 또다시 다음을 눌러주실 거예요. 또 다음을 눌러주실 거고 여기에다가 파이네트워크 라고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PINETWORK PINETWORK 라고 똑같이 넣어주시면 되고 마침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신 완료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또 새 규칙을 한 번 더 누르실게요. 새 규칙을 또 눌러서 똑같이 포트 누르시고요. 다음 눌러줄 거예요. 그다음 똑같이 31,400 31,409 눌러주신 다음에 아까랑 똑같죠? 똑같은 상태에서 다음 또 다음 여기에는 이번에 도커를 써줄 거예요. DOCKER TOP 라고 써주실 거예요. 도커 데스크탑이죠. 도커 데스크탑이라고 쓴 상태에서 마침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아까 쓴 파이 네트워크랑 도커 데스크탑이 다 잘 들어갔죠. 이 상태에서 화면을 꺼주시면 되고요. 얘도 꺼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파이창에서 비지테크 셋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보십시오. 누르신 다음에 오픈 라우터 포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누르실게요. 그 다음에 스크롤을 밑으로 쭉 천천히 내리시면은 테크 나우라고 노란색으로 누를 수 있게끔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되는데 이게 회색깔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노드 스위치를 아까 키셔서 그래요. 어디냐 하면은 이 부분을 꼭 회색깔로 꺼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보라색깔로 켜놓으시면 안 되고 회색깔로 꺼져 있는 상태에서 비지테크 셋업을 누르고 밑에 화살표를 누른 다음에 밑으로 스크롤을 내리셔서 체크나우 주황색인 걸 확인하시고 마우스 왼쪽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누른 상태에서 조금 기다리면은 옆에 이 초록색깔 체크가 3개가 표시될 거예요.
첫 번째가 빙글빙글 먼저 돌아가고 있죠. 두 개의 초록색 체크가 떴고요. 세 번째 초록색 체크까지 떴습니다. 완료된 상태에서 31,400부터 31,400까지 모든 포트가 오픈 잘 열렸고요. 이걸 확인하시고 만약에 여기에 빨간색으로 not open이라고 쭈루룩 모두 다 not open으로 떠 있으신 분들은 컴퓨터의 인터넷 선이 공유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뿔 달린 공유기에 연결되어 있을 때에는 공유기에 접속하셔서 포트 포워딩 작업을 해야 합니다. 포트 포워딩에 대한 얘기는 또 시간이 한참 걸리기 때문에 그 얘기는 다음 편에서 다시 한번 찍어 드릴게요. 지금은 저는 모뎀에 홀 없는 모뎀에 직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포트가 저절로 포트 포워딩을 안 해도 다 열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 포워딩을 하기 싫으신 분들은 모뎀에다가 컴퓨터 인터넷을 바로 연결하시면 되고요. 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유기에 연결하신 분들은 포트 포워딩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픈이 된 상태에서 Continue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Continue를 누르셔서 노드 스위치를 이제 켜주시면 되거든요. 노드 스위치를 눌러서 파일 네트워크에 초록색 표시가 들어온 거 확인하신 다음에 트러블 슈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트러블 슈팅을 눌러주시고 조금 기다리시면은 지금은 여기 컨센서스 부분에 state도 NA, n/a인데 no answer를 의미하는 NA예요. no answer, no answer, no answer, no answer 전부 다 no answer로 떠있죠. 근데 이제 도커가 파일 노드로 신호를 주면은 해당 사항이 없음이 사라지고 지금처럼 joining SCP, latest 이렇게 뜹니다. 지금 컨테이너 부분에 보시면은 노드 스위치 온 부분에 yes 잘 떠 있고요. 컨센서스 컨테이너 러닝으로 잘 떠 있죠. 이 러닝이 exit로 표시되어 있으면 도커가 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러닝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지금 전부 다 n/a, no answer 표시가 없어지고 latest 블럭에만 하나 남았죠. 이유는 블럭을 잡고 있어서 그래요. 스크롤을 조금 밑으로 내려서 백을 눌러보시면 블럭이 지금 로컬 블럭 넘버 1이에요. 블럭을 잡고 있다는 뜻으로 블럭이 한 개인 상태입니다. 현재 테스트 2 블럭이 1시간 오늘 11월 5일 2024년 11월 5일 기준으로 블럭 개수가 약 46만 개입니다. 46만 개를 잡을 때까지 시간이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기다릴 거예요. 앞으로 블럭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다리는 시간도 늘어나겠죠.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잠시 기다려 볼게요. 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서 영상 중간 부분에 기다리는 시간을 앞으로 조금 당겼고요.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기다리시면 됩니다.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기다리신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저는 실질적으로 지금 한 1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10분 정도 기다렸더니 위아래 블럭이 이제 똑같아졌죠. 똑같이 뜨면서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트러블 슈팅을 눌러주시면은 이제 다시 상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어요. 트러블 슈팅 컨센서스에 보면은 스테이트 싱크드라고 쓰여있죠. 싱크가 막고 있다는 얘기예요. 싱크가 제일 막고 있고 라티스트 블럭 마지막 블럭 언제 쌓았는지 물어보는 건데 a few second 오고 몇 초 전에 마지막으로 쌓았다는 얘기는 몇 초 전에 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블럭은 몇 초 전에 쌓았고요. 아웃고잉 커넥션 8 정상이고요. 인커밍 커넥션 0
서포팅 아들 노드는 NO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포트가 열려있기 때문에 인커밍이 0, 서포팅 아들 노드가 NO로 되어 있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포트가 닫혀 있을 때에는 이렇게 뜰 때 이제 포트를 열어줘야 되지만 포트가 열려 있을 때는 이렇게 떠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오른쪽 왼쪽 다시 한번 보시면 노드 스위치 온, yes 잘 떠 있고요. 컨센서스 컨테이너 러닝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파일 노드 버전 5.0으로 잘 설치됐고요. 가동률과 시작한 날짜는 아직 안 나오지만 시간에 따라서 점차 기다리시면 운영팀에서 해결해줘서 뜰 겁니다. 기다리시면 되고요. 이 밑에 API 서비스 스위치가 있는데 이거 한번 켜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키시면은 모두 노드 설치가 끝났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노드 설치는 다 완료가 됐고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제 컴퓨터 세팅 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은 여기 설치까지 잘 안 됐거나 중간에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문제가 있으시면은 댓글로 질문 주세요. 처음부터 지금 여기 끝까지 중간에 하나도 다름 없이 처음 윈도우 설치된 거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끌고 온 거거든요. 중간에 문제가 있거나 나랑은 다른 게 있으시면은 댓글로 질문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모두 일일이 친절하게 답변을 드릴 테니까 댓글로 문의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노드 설치는 다 해봤고요. 이제 컴퓨터 세팅을 보여드릴 건데 컴퓨터 세팅을 함께 해보시죠. 노드 설치도 중요하지만 컴퓨터 세팅이 정말 더 중요합니다. 보통 노드 설치가 끝났다고 해서 컴퓨터 세팅을 간과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컴퓨터 세팅이 노드를 더 잘 돌아가게끔 또는 안 돌아가는 노드를 방지해 주게끔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컴퓨터에서 노드를 돌리니까 컴퓨터 세팅이 당연한 건데 이를 놓치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지금 노드를 돌리고 계신 분들도 한번 모니터 보면서 확인을 같이 해보세요. 세팅이 내가 뭐가 빠져 있는 건 없는지 보통 이제 컴퓨터 판매한 분께서 다 해주시죠. 알아서 해주셨을 거라 믿는데 또 혹시 누락된 게 있거나 저랑 차이가 있다면 들어보시고 이거는 저도 나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같이 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노드 점수 받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한 번만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 세팅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업데이트를 실행해 줄 거예요. 그래서 왼쪽 하단에 돋보기 표시 있는 이 부분에 윈도우 11 같은 경우는 중간에 돋보기가 있을 거예요. 돋보기 있는 부분에다가 업데이트라고 검색하실 거예요. 업데이트라고 치시면은 이렇게 치시면은 위에 이제 업데이트 확인이라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확인을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업데이트 확인 현재 최신 상태입니다 하는데 업데이트 확인을 한번 눌러보세요. 업데이트 확인을 눌러보면은 업데이트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업데이트 확인을 눌러보면은 업데이트 확인 중 해서 얘가 확인을 해줍니다. 확인을 해서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다운로드나 설치가 필요한 업데이트 내용이 있으면은 저절로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업데이트 할 게 없으면은 최신 버전입니다. 업데이트 할 게 없습니다. 라고 뜨거든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다 미뤄뒀던 거 이참에 다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업데이트는 윈도우 업데이트는 자주 할 게 아니다 보니까 한번 하실 때 다 해놓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꺼번에 다 해놓고 데부팅은 한 번 하시는 게 낫지
업데이트 조금 하고 재부팅 하시고 업데이트 조금 하고 재부팅 하시고 하면은 그만큼 노드 스위치도 꽂았다 켜지고 꽂았다 켜지고 꽂았다 켜지니까 좋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이제 저도 업데이트 밀린 게 하나 있죠. 지금 하나 있다 보니까 다운로드 받고 설치했습니다. 설치가 됐고 지금 이제 최신 상태입니다 하고 이렇게 떴죠. 오늘 오전 시간으로 잘 떴고요. 이렇게 되면은 업데이트는 끝났습니다. 윈도우 업데이트는 이렇게 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커에 설정을 해줄 겁니다. 도커에 보시면은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 모양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톱니 모양의 설정 부분이 있는데 이 톱니바퀴 모양을 마우스로 눌러주시면 세팅 설정들이 쭉 나와요. 그 중에 특히 이제 제너럴이라고 첫 번째에 선택되어 있는데 제너럴 부분을 누르시면은 맨 첫 번째 스타트 도커 데스크탑 해가지고 영어로 쓰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체크가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내용은 뭐냐면 컴퓨터 껐다 켜졌을 때 도커를 재시작해주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체크박스를 해주시고 어플라이 적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주무시고 계실 때 또는 뭐 다른 본업을 하고 계실 때 컴퓨터가 껐다 켜진 일이 있으면은 껐다 켜져도 도커가 저절로 켜지고 파일창도 켜지기 때문에 노드가 돌아감으로써 노드 안 돌아가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메뉴를 쭉 내려보시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누르시고 밑으로 스크롤을 오른쪽 옆에다가 갖다 대시면 스크롤이 생기거든요. 이 스크롤을 살짝 밑으로 내리시면은 체크박스 표시할 만한 게 두 개 있습니다. 오토매컬리 체크 폴 업데이트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할 거를 물어보는데 도커는 자동으로 업데이트함이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도커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매번 하게 되면 도커는 최신 버전이 되게 자주 나와요. 많이 자주 나오다 보니까 그럼 자주 나올 때마다 업데이트를 하고 도커가 멈춰서 업데이트하는 동안 노드가 또 안 돌아가기 때문에 최대한 노드가 타격을 받지 않고 컴퓨터가 꺼졌다 켜지지도 않고 도커가 꺼졌다 켜지지도 않고 노드가 계속 잘 돌아가게끔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토매컬리 체크 이 부분을 한번 누르셔가지고 빈 박스로 만들어주세요. 체크가 안 되게끔 빈 박스로 해주시고 어플라이 한번 눌러주시면은 적용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유지를 해주셔야 이제 도커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윈도우도 업데이트를 다시 안 하게끔 됩니다. 세 번째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컴퓨터의 성능을 올려주는 건데요. 번1이라고 치면은 전원 관리 옵션 선택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거나 이 밑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찾아보셔서 꼭 같은 글씨를 찾으세요. 전원 관리 옵션 선택이라는 멘트가 밑에 쪽에 있으신 분들은 밑에 쪽을 눌러주시고 위에 있으신 분들은 위에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누르시면은 기본적으로 균형 조정 이 값에 선택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고성능을 찾으셔서 고성능을 선택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 윗부분에 고성능이 없으신 분들은 이 추가 전원 관리 옵션에서 밑에 숭딤으로 되어 있어요. 이 숭딤을 누르시면은 이 자리에 고성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고성능을 꼭 선택해 주세요. 고성능을 하면은 전기세가 한 달에 한 500원 정도 더 나올 수 있어요. 500원 더 내시고 컴퓨터의 성능을 최대한 떠서 노드에 집중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컴퓨터 조금이라도 더 좋은 사양을 쓰시려고 오늘 비싼 값에 사시잖아요. 컴퓨터는 비싼 거 잘 사셨는데 좋은 거 잘 사셨는데 그 컴퓨터가 자기 일할 만큼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아쉬우니까 그거를 도와주는 세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성능을 선택해 주시고 설정 변경 오른쪽에 설정 변경을 눌러주시면은 창이 또 뜹니다. 디스플레이 끄기에서 15분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컴퓨터의 움직임
지금 보시는 구독자님들이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 15분 동안 움직임이 없는 상태로 유지가 되면 모니터가 저절로 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니터가 저절로 꺼지고 다시 마우스를 살짝 움직이거나 키보드를 뭐를 누르시면은 모니터가 다시 켜집니다. 그런 설정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얘를 해당 없음이라고 설정을 해놓고 제가 안 볼 때는 모니터를 손으로 직접 전원 버튼을 눌러서 모니터를 꺼듭니다. 컴퓨터 본체는 절대 끄시면 안 돼요. 로드가 돌아가야 되니까 절대 끄시면 안 되고 모니터의 전원을 눌러서 꺼줬다가 제가 필요할 때 모니터를 보고자 할 때 다시 모니터 전원을 눌러서 켜주는 저는 수동으로 모니터를 껐다 켰다 해주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끄기 세팅은 해당 없음으로 두는데 구독자님 분들은 선택하시면 되세요. 나는 이 기능을 쓸 거니까 예를 들어 뭐 5분 정도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5분으로 맞추시면 되고 저처럼 이제 수동으로 그냥 껐다 켰다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없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해놓으시고 이 상태에서 고급 전원 관리 옵션 설정 변경 위에 거 파란 색깔 짧은 글씨 위에 거를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면은 하드디스크 끄기에서 20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0분으로 맞춰주겠습니다. 0분으로 맞추시고 이렇게 0분으로 맞췄어요. 고성능인 거 확인하시고 0분 확인하신 다음에 적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적용 누르시고 확인 한 번 더 눌러주세요. 확인 누르고 여기에 변경 내용 저장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됩니다. 변경 내용 저장 누르시면 이제 고성능의 모니터 끄기도 세팅이 됐고 하드디스크도 안 꺼지도록 세팅이 된 겁니다. 컴퓨터의 사양을 한층 더 올려주는 역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중요한 필요한 세팅이니까 참고하셔서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꼭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오른쪽 밑에 시기 옆에 이런 뉴스들이 있어요. 주식이라든지 오늘 코스피, 날씨 등에 대한 정보인데 굳이 쓰지 않기 때문에 꺼줄 거예요. 쓰는 방법은 이 날씨 있는 부분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고 오른쪽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위에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뉴스 및 관심사가 있어요. 뉴스 및 관심사에서 끄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끄기를 누르면은 없어집니다. 이렇게 없애시는 게 보기에도 깔끔하고 굳이 필요 없는 기능을 없애는 게 컴퓨터 사양을 올려주는 또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비법 3가지 또 프로그램을 이용한 걸 보여드릴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3가지 파일이 있습니다. 보시고 사용 방법은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거고 이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이메일 알려주시면은 제가 압축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압축을 크셔서 이거를 똑같이 진행하시면 되세요. 먼저 이메일에서 받은 것처럼 똑같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이거를 압축을 해보겠습니다. 압축 이메일을 다운받으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지퍼 모양의 폴더가 이렇게 있을 텐데 그러면 얘를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갖다 대시고 압축 풀기를 눌러주시면 되세요. 압축 풀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압축을 푸십시오 해서 압축 풀기가 밑에 있습니다. 그럼 압축 풀기를 누르시면은 압축 풀기가 됐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첫 번째 걸 들어가 보실게요. MTL Remove 앱이라고 쓰여있는 첫 번째 거를 더블 클릭하시고 또다시 이제 풍선 모양 파란색 빨간색이 있는 풍선 모양의 MTL Remove 앱을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 사용하시겠어요? 라고 뜨는데 여기서 예 한번 눌러주시고요. 예가 된 상태에서 모두 선택을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하는 이유는
지금 보시면 3D 빌더, 금융, 뉴스, 스포츠, 카드 게임, 영화, 메일, 사진, 카메라, 녹음기, 알람, 시계 등등 이 컴퓨터에서 기본 앱으로 깔려 있는 건데 쓰실 일이 한 번도 없으신 것들입니다. 이런 기본 앱이 필요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또 컴퓨터의 리소스와 사양을 잡아먹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모두 중단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 선택 한번 눌러주시고 체크가 다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신 다음에 실행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실행을 누르시면은 선택한 앱을 삭제하는 중입니다.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라는 멘트가 뜹니다. 그래서 잠시 기다려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노드 전용으로 쓰시는 분 위주의 세팅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사무 용도로 다른 용도로 쓰시는 분들은 이 중에서 쓰시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쓰시고 있는 게 있으실 때에는 그 체크박스는 풀러가지고 실행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처럼 이제 다 하신 분들은 설정 저장 누르시면 되고요. 현재 설정이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뜨죠. 그 상태에서 닫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NPL 리무버 앱의 사용 방법은 다들 확인하셨고요. 이제 폴더에서 뒤로 가기 누르셔서 비법 폴더에서 두 번째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세 가지 파일이 있는데요. 그 중에 맨 첫 번째 거를 이번에 더블 클릭이 아니고 여기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우클릭을 눌러주시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 있어요. 얘는 이 파일은 꼭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이것을 눌러주시면 다시 한번 볼게요. 이 파일에 대고 마우스 오른쪽 우클릭을 해주시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 있습니다. 두 번째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눌러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허용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아니 왜 아무것도 안 뜨지 하실 텐데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파란 색깔 그래프 모양으로 뭐가 하나 떠 있습니다. 좀 보이시죠?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이 아이콘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시고 마우스 오른쪽 우클릭 한 번 더 마우스 오른쪽 우클릭을 해주시면 부팅 시 시작 프로그램에 등록, 프로그램 설정 다양하게 있는데 이 중에 프로그램 설정을 눌러주실 거예요. 프로그램 설정을 눌러준 다음에 창이 하나 뜨는데 이 중에서 중단 오른쪽에 보시면 프로세스 목록 보기가 있습니다. 프로세스 목록 보기가 있어요. 프로세스 목록 보기를 눌러주시고 여기서 다양하게 있는데 천천히 보시면 도커 모양부터 찾아보실게요. 도커 모양을 찾으면 도커 모양에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위에 거를 보면 딱 누르시면 도커 데스크탑 EXE가 있고 밑에는 도커 백엔드 EXE가 있는데 도커 데스크탑 EXE를 선택하시고 프로세스 선택을 눌러주실 거예요. 천천히 보세요. 파란 색깔 도커 데스크탑 EXE를 선택하고 프로세스 선택을 눌러주실 거예요. 누르고 연계 그냥 잘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거 확인하시고 추가하기 눌러주시면 되세요. 추가하기 누르면은 위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또 프로세스 목록 보기 한 번 더 눌러주시면은 이번에는 파일을 찾을 거예요. 파일의 모양을 쭉 위에서부터 천천히 내려오시면 여기 파일 모양 보이시죠? 파일 모양을 누르시고 확인하시면 파일 네트워크라고 잘 쓰여 있죠? 이거를 확인하신 다음에 프로세스 선택을 눌러주실 거예요. 프로세스 선택 눌러주시고 역시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추가하기 눌러주시면 위에 잘 올라갑니다. 잘 올라가고 혹시 여기에 다른 파일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마우스를 선택하신 다음에 키보드에서 방향키 위에 딜리트라고 있어요. 엔터 옆에 있기도 한 버튼인데요. 어떻게 생겼냐면 딜리트라고
키보드 방향 키 바로 위에 아니면 엔터의 오른쪽에 딜리트라고 쓰여있는 부분의 버튼을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지우고 싶은 거를 딜리트를 눌러주시면 삭제가 됩니다. 이렇게 쭉 삭제하셔서 도커 데스크탑이랑 파이 네트워크 이 두 개만 남겨주시고 이 상태에서 저장하고 닫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장하고 닫기 누르시면은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우선순위를 가장 최우선으로 두는 거예요. 파이 노드와 도커 데스크탑을 다른 작업에 비해서 가장 먼저 실행하고 항상 실행해야 할 우선순위 맨 위로 올려놓는 것입니다. 세팅 방법이었고요. 이제 폴더 뒤로 돌아오셔서 빈법 폴더에서 마지막 세 번째 윈도우 업데이트 끄기 누르시면은 밑에 두 번째 WUB라고 있어요. WUB 눌러주시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밑에서 두 번째 WB X64라고 쓰여진 거를 더블 클릭하시고요. 허용하시겠습니까? 해서 예, 허용하겠습니다.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자동 업데이트 사용, 자동 업데이트 사용 안함이 있는데 자동 업데이트 사용 안함 부분을 눌러주시고 지금 적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적용 누르시면은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빨갛게 X가 뜨면서 이제 업데이트가 막혔어요. 업데이트 막혀서 지금 적용을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끄시면 됩니다. 윈도우 업데이트를 막아두는 이유는 윈도우 업데이트가 한 번씩 되죠. 이따금씩 업데이트가 됩니다. 업데이트 목록이 나올 때마다 자동 업데이트가 켜져 있으면은 컴퓨터가 바로 자동 업데이트를 실행해버려요. 자동 업데이트를 실행하면은 그걸 적용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재부팅을 하는데 재부팅을 하고 나면 하이 창이 메인 화면에 이렇게 동그라미 놔져 있잖아요. 노드도 눌러서 컨티뉴도 눌러서 트러블 슈팅 창에다가 이렇게 둬야 되는데 구독자님들이 자고 있을 때나 회사에 일을 나가셨거나 다른 업무를 보고 계시거나 집안일을 하고 계실 때 이런 일이 생겨버리면 언제 윈도우 업데이트가 됐는지도 모르고 언제 재부팅이 됐는지도 모르는데 하이 화면이 꺼져 있다든지 이렇게 메인 화면에 덩그러니 낮에 있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 업데이트를 막아놓고 6개월이나 1년 정도 쌓아놨다가 윈도우 업데이트를 밀어놨다가 한번 해야 되겠다 하고 시간이 조금 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도커 업데이트나 파이 업데이트 때문에 윈도우 업데이트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업데이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업데이트를 잠시 막아두시고 한번 하실 때 쭉 밀어서 다 한꺼번에 하시고 컴퓨터 한번 딱 껐다 키면은 모든 업데이트가 적용되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든 컴퓨터 세팅에 대해서 알아봐 드렸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많았죠. 내용이 아주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중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컴퓨터 세팅을 함으로써 컴퓨터의 사양을 조금 더 보여주는 기능도 있었고 꺼졌다 켜졌을 때 저절로 실행되게끔 해주는 허니 기능을 가진 것도 있었고요. 절전 모드로 들어간다던가 하게 되면은 노드가 안 돌아가는데 그런 것도 방지하기 위한 세팅 방법 등을 말씀드렸고요. 중간에 이제 이해가 안 되시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화면을 다시 한번 돌려서 천천히 보시고요. 그래도 궁금하신 게 잘 안 되시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파이 네트워크 노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설정과 꿀팁, 이제 설치하는 것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설정들이 쌓이면 점수와 안정성에 큰 차이가 나니까 지금 바로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올해 말에 파이 네트워크 메인넷이 출시될 거란 소식이 있는데요. 노드는 항상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하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 아직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준비해서 진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하시거나 잘 안 되시는 분은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고 원격으로 도움을 드릴 테니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